2023년 10월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쓰러졌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들은 의사의 말은 가족 모두를 절망으로 빠뜨렸습니다. 간경화가 말기 단계입니다. 게다가 간암까지 발견되었어요. 더 이상 약물 치료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60세 어머니 김옥순 씨,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던 그 손이 이제는 링거줄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간 이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간 기증자 대기자는 4,000명이 넘습니다. 평균 대기 기간은 2년.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간을 드릴게요. 29세 딸 김지연 씨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곧 또 다른 절망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체중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BMI 지수가 너무 높아요. 최소 15kg은 감량하셔야 합니다. 70kg에서 55kg까지 15kg 감량. 주어진 시간은 단 2달. 과연 딸은 엄마를 살릴 수 있을까요?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김옥순 씨는 건강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서서히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시면서도 엄마는 계속 집안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려도 듣지 않으셔서. 그러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황달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눈이 노랗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상하다 싶었어요. 황달 다음엔 복수가 찾아왔습니다. 복부에 물이 차면서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옷이 안 맞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배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살이 쪘나 보다 하시면서도 표정이 불안해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일상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2층 집에 살던 가족에게 계단 오르기는 이제 고역이 되었습니다. 숨이 차서 계단을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한 계단 올라가고 쉬고, 한 계단 올라가고 쉬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결국 가족들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은 상상도 못했던 진단이었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이 부분에 종양이 보이시죠? 간암입니다. 그 순간이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간암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의사는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법으로 완치가 어렵습니다. 간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울고 있던 가족들. 간이식이라는 마지막 희망은 곧 엄청난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전국 간 이식 대기자는 4,200여 명. 하지만 매년 뇌사자 기증은 400건 남짓. 10명 중 1명만이 기증받을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가족 중 기증자가 없으면 기다림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생체 간이식.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떼어내어 이식하는 수술.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혈액형이 맞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가족분이 계시다면 생체 간이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증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막내딸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새벽 5시. 지연은 벌써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운명을 가를 날이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정밀 검사. 과연 지연이 엄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연의 심장박동 소리가 점점 빨라집니다. 첫 번째 관문. 혈액형. A형으로 일치했습니다.
혈액형이 맞을 때는 정말 혹시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곧 긴장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간의 구조와 크기를 확인하는 CT 검사. 이상이 없어야 이식이 가능합니다. 간 구조는 정상입니다. 크기도 충분해요. 그런데 의사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체중이 문제네요. 현재 BMI가 26.8입니다. 70.5kg. 지연의 체중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의 안전 기준은 BMI 25 이하입니다. 최소 15kg은 빼셔야 해요. 15kg요? 얼마나 걸릴까요? 어머니 상태를 고려하면 최대 2개월입니다. 2개월, 60일, 1440시간, 하루에 250g씩 빼야 하는 계산이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전문가들도 고개를 젓는 불가능한 미션. 하지만 지연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해볼게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감량해서 엄마 살릴 거예요. 70kg에서 55kg까지. 과연 지연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연이가 엄마를 살리기 위한 극한의 다이어트가 시작됩니다. 하루 한 끼, 매일 2시간 운동,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른 새벽부터 지연의 방에 시계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지연의 극한 다이어트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조심히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70.5kg. 여기서 15kg을 빼야 된다. 오늘부터 60일. 나는 무조건 15kg을 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잔혹할지를. 지연의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직 두부와 야채뿐이었습니다. 지연이 준비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 양배추, 오이. 이것이 하루 전체 식사였습니다. 계량컵으로 물을 재면서 식단을 관리하는 지연의 표정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칼로리는 하루 800칼로리로 제한했어요. 정상 성인 여성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죠. 치킨, 피자, 떡볶이. 29년간 즐겨 먹던 모든 것들과의 작별이었습니다. 오전 6시, 지연은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매일 2시간. 러닝머신에서 뛰는 지연, 온몸에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트레이너가 지연의 옆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건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2에 3 빼는 게 안전한데 15kg을 두 달에? 솔직히 걱정됩니다. 이 정도면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건 몸을 혹사시키는 거라.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체중 감량을 못하면 간 이식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간암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서 절대 포기 못해요. 전 제 건강보다 그게 더 무서워요. 운동 후 탈진한 채 바닥에 앉은 지연. 몸은 너무 피곤해 보였지만 지연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3일째,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로 직장에서도 지연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위 직장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연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밥은 먹었어?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직장 동료들한테 엄마의 병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렇게 말했지만 지연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찾아오는 허기와 배고픔이 지연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이 찾아오는 배고픔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매일 밤 냉장고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어떤 날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냉장고를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그럴 때마다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를 떠올리고 엄마가 안 계신 빈자리를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어요. 엄마의 없는 빈자리의 괴로움이나
슬픔은 지금 겪고 있는 배고픔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기적의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체중계에 발을 올려놓았어요. 체중계 바늘이 숫자 67.8kg 가리켰습니다.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7kg나 빠졌어. 거울 앞에서 허리둘레를 재보는 지연.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지연은 달력에서 지나간 일주일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3일 남았어. 아직 12.8kg가 더 남았어. 할 수 있어. 지연이는 매일 새벽 운동복을 입고 다시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지만 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하지만 지연이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들을. 벌써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2주차가 되었습니다. 2주차, 지연에게 찾아온 것은 극심한 탈모와 생리불순, 게다가 직장 상사의 예상치 못한 제안까지. 과도한 다이어트와 스트레스로 인해 지연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지연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르는 지연의 비밀은? 지연은 몸이 너무 아파 가족들 몰래 진통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몸이 아플 때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4주차 새벽 드디어 걱정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지연이 쓰러졌습니다. 지연의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쓰러진 지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지연이 약한 목소리. 어지러워. 일어날 수가 없어. 그때 쿵 소리를 듣고 아빠가 지연의 방으로 왔어요. 아빠는 너무 놀라서 지연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지연이는 어떤 반응도 없어서 급하게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119죠. 제 딸이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지연은 의식은 잃은 상태에서 어렴풋이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극한 다이어트 28일째. 지연의 몸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지연을 진찰하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지연의 주위로 여러 의료진이 지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무겁게 입을 떼는데 혈당이 위험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양실조 초기 단계예요. 화면 모니터에는 지연의 혈액 검사 수치들이 보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혈당 45드, 정상의 절반. 헤모글로빈 8.2드, 심각한 빈혈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합니다. 다이어트를 즉시 중단하세요. 이때 의식을 되찾은 지연의 창백한 얼굴이 보입니다. 지연의 표정은 힘들어 보였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안 돼요. 중단할 수 없어요. 엄마에게 꼭 간이식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엄마가 죽어요. 저에겐 이런 고통보다 엄마 없는 고통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새벽일을 나갔던 엄마가 지연이 쓰러졌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급하게 뛰어오면서 딸을 찾기 시작하는데 지연아, 괜찮니? 화면 병상의 지연을 보고 충격받는 어머니. 이게 뭐니?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몹쓸 병에 걸려서 네가 고생을 하는구나. 극도의 다이어트로 인해 실제 지연의 홀쭉해진 팔뚝과 쇄골이 유난히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지연이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그 말을 들은 어머니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엄마가 죽으면 죽는 거지. 그 자리에 있던 아버지와 급하게 달려온 오빠들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을 챙기러 집에 돌아온 오빠는 지연의 방에서 다이어트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빠는 지연의 일기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도 두부반모. 어지럽지만 참았다. 오빠의 울음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오신 아버지에게 일기를 보여주고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일기 속에서 지연이의 28일 동안의 비밀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9.8kg 감량.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 단호하게. 그만해. 수술 안 받을 거야. 내 딸이 죽는 꼴은 못 봐. 어두운 밤, 지연은 병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모든 게 끝인 듯 보였습니다. 침대에 스마트폰으로 체중 감량 앱을 보면서 지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32일이나 남았어. 나는 할 수 있어. 5.2kg만 더 빼면 돼. 지연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면서도 운동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연이에게는 의사의 경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몰래 병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다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지연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엄마는 내가 반드시 구할 거야. 꼭 수술시킬 거야. 죽어도 포기 안 해. 새벽 병원 계단을 오르내리는 지연의 모습 뒤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간 이식 수술하기 위해, 죽음의 경계선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딸. 과연 이 무모한 도전의 끝은 기적일까? 비극일까요? 이번 중에도 계속된 지연의 은밀한 다이어트.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최종 검사일. 긴장된 표정으로 체중계에 올라가는 지연의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꽉 쥐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을 외칩니다. 엄마의 간이식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이 체중계의 숫자를 보고 기뻐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60일의 기적.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지연의 마음에 감동한 하늘이 이 가족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60일째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아,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엄마는 괜찮아. 지연 단호하게. 엄마, 저는 성공할 거예요. 반드시요. 검사실로 향하는 복도는 너무 길어 보이고 그 복도에는 두 모녀의 발걸음 소리만 들립니다. 70.5kg에서 시작된 불가능한 도전.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연과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가 점점 빨라집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로 들어오면서 자, 이제 체중을 재어보겠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체중계에 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화면 체중계 숫자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점. 체중계는 정확하게 54.8kg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54.8kg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진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담당 의사도 감탄하며 기쁜 목소리로 15.7kg 감량. BMI 20.9 완벽합니다. 지연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체중계를 내려다봅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됐나요? 네, 수술이 가능합니다. 60일 만에 해낸 거예요. 그 순간 터져나오는 가족들의 눈물과 환호. 아버지도 목이 메어. 우리 딸이 정말 해냈구나. 어머니는 지연을 끌어안으며 고생했어. 내 딸. 정말 고생 많이 했어. 화면 수술실 입구, 수술 중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고 수술입 입구의 벤치에 아버지와 오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시작한 지 벌써 10시간 지났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집도의 선생님이 수술을 하면서 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딸이 60일 동안 만든 기적을 위해서 우리도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면서 의료진을 독려했습니다. 간 적출 완료. 이식 시작합니다.
수술실 밖에서 아버지는 부인과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나오는 의료진들 중에서 집도이가 가족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그 순간 무너져 내리며 울음 터뜨리는 가족들. 아버지와 오빠는 연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나는 어머니. 마취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약하지만 밝은 목소리로 지연아, 내 덕분에 엄마가 살았구나. 침대 옆에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두 모녀는 병실에서 울다가 웃으면서 서로를 껴안아 줍니다. 보름 정도 지나자 지연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몸무게도 건강한 체중인 57kg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서 두 모녀는 집 근처 공원에 산책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어머니가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지연이도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건강이 회복된 엄마와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60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현재 엄마는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하고 계세요. 저도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딸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60일간의 도전이 저희 가족에게는 진짜 기적이었어요. 사랑은 때로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때로는 우리의 용기와 헌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됩니다.